皆さんこんにちは、マニトです。今日は韓国語で本の読み聞かせをします。読む本のタイトルは白鳥の王子です。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로 책 읽어주기를 해볼 거예요. 읽을 책 제목은 백조의 왕자입니다. 本を読み始める前にお話の中に出てくる単語や表現を一緒に見てみましょう。백조 왕자, 학조の王子. 옛날 옛날에, 무카시 무카시. 행복하게 살다, 시아와세니 쿠라스. 새어머니를 맞이하다, 아따라시 오가아상を迎える. 마법을 걸다, 마호오 가게루. 내쫓아 버리다, 오이다시대 시마오. 누더기를 입다, 보로오키루. 그립다, 아이따이. 깜짝 놀라다, 비쿠리스루. 얼굴을 씻다, 가오오 아라우. 세상에 둘도 없다, 고노요니 후타츠모 나이. 두둥실 떠다니다, 푸카푸카 또 다다요떼루. 푸드덕푸드덕 소리가 나다, 파사파사 또 오토가 스루. 꿈을 꾸다, 유메오 미루. 쐐기풀, 이라쿠사. 뜨개질을 하다, 아미모노 스루. 불에 대다, 야게도 스루. 묵묵히 계속하다, 모쿠모쿠 또 주즈게루. 왕자님, 오우지사마. 금고지기, 킹꼬가까리. 몰래 지켜보다, 곧소리 미츠게루. 사냥을 가다, 슈료니 데루. 감옥, 칸고쿠. 공동묘지, 하카바. 마녀, 마조. 새벽녘, 요아께. 데리러 오다, 무카에니 쿠루. 뭐뭐에 처해지다, 나니나니니 쇼사레루. 뭐뭐를 향해 던지다, 나니나니니 무카떼 나게루. 뭐뭐 한 채로 남아있다, 나니나니노 맘마 노코떼루. 기쁘다, 우레시. 부둥켜 안다, 다키아오. 입맞춤, 구찌즈케. 성대하다, 세다이다. 파티를 열다, 파티오 히라쿠. それでは始めますね.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백조 왕자. 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성에서 11명의 왕자들과 누나 엘리사 공주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왕은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나쁜 마녀였죠. 그녀는 마법을 걸어 11명의 왕자들을 백조로 변신시키고 그들을 깊은 숲 너머의 먼 나라로 보내버렸답니다. 그리고 마녀는 엘리사에게도 누더기를 입히고 얼굴이 흉해지는 약을 발라서 아버지인 왕조차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후 성에서 내쫓아 버렸답니다. 성에서 쫓겨난 엘리사는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혼자가 된 엘리사는 사라진 동생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손수 이끼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는 조용한 호숫가에 가서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깨끗이 씻고 다시 보니 그곳엔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공주가 비춰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엘리사는 큰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바닷물결 위를 백조 깃털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자 허공에서 푸드덕 푸드덕 소리가 나더니 백조 11마리가 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자마자 마법에 걸린 동생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백조가 된 동생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백조들은 낮에는 어딘가로 날아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돌아와 엘리사와 함께 다 같이 몸을 맞대고 동굴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밤 엘리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손수 쐐기풀로 뜨개질한 옷을 백조 왕자들에게 입히면 모두의 마법이 풀릴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뜨개질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 말도 해서는 안 되며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동생들은 모두 죽게 될 거라고 하셨답니다. 엘리사는 바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을 할 때마다 쐐기풀이 손을 찔러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묵묵히 뜨개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사냥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가 했더니 말을 탄 왕자님이 어느새 호위병을 이끌고 나타나 엘리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사랑에 빠졌답니다. 왕자님은 엘리사를 자신의 말에 태워 함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권세 등등한 왕국의 금고지기는 말 못하는 아름다운 엘리사를 보고 조금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고지기는 자기의 딸을 왕자님과 결혼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왕자님을 만나고도 엘리사는 결코 동생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쉬지 않고 뜨개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사는 쐐기풀을 뜯으러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금고지기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이 사냥을 떠나자마자 금고지기는 엘리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금고지기는 엘리사는 마녀고 날마다 밤이 되면 다른 마녀들을 만나러 공동묘지로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녘에 병사들이 엘리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화형이 광장에서 처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광장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11마리의 백조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재빨리 쐐기풀 옷을 백조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백조들은 어느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의 옷만이 완성이 덜 되어 한쪽 팔이 백조의 날개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왕자님이 돌아왔을 때 아직도 형제들은 기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왕자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답니다. 왕자님은 나쁜 금고지기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성대한 결혼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조 왕자 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니또였습니다.